안녕하십니까. 지구가 가르치는 김동희 강사입니다. 오늘 2학기 중간고사 지구과학원 수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구과학원 기출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는 수업이다 라고 하는 모토를 바탕으로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고난이도 파트까지 갈 수 있도록 소단원별로 기본 내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각 기본 내용마다 당연히 기본 문항부터 시작하여서 고난이도 문항까지 있겠죠. 그러면 기본 내용부터 시작하여서 그 고난이도 파트들을 모두 다 연계하여서 우리가 어려운 문항들까지 같이 풀어보는 연습하는 수업 저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문항부터 수능 문항까지 손쉽게 풀이가 가능한 수업, 이걸 모토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단순한 암기가 필요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암기만 한다면 이 개념들이 연결이 되지가 않겠죠. 따라서 단순한 암기보다는 핵심 원리들이 연결이 될 수 있는 수업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과 그래프와 도표가 그 개념들을 바탕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 실전적인 훈련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반복하여서 개념만 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확하게 연습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풀리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월 22일 화요일 날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사회 수업과 한 번의 직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차별로 내용들이 나와져 있는데 각 주차마다 이제 중요한 요소들을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특별히 4일짜리 별의 물리량에서 도표와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여서 가르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구과학 원과 관련된 기본적인 우리가 지식을 조금 더 확인을 하고 각 주차마다 어떠한 개념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과학 원에서 어려웠던 내용들이 청구좌표계 행성의 운동이었습니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구과학 2로 이동이 되었고요. 지구과학 2에 있던 내용들이 일부 내용들이 지구과학 1으로 내려왔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특별히 항성의 과학과 외계 은하와 허블의 법칙, 이러한 내용들은 3단원,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우주 파트에서 매우 중요하게 지금 현재 저희가 배우게 될 것이고요. 특별히 항성의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 범위에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알고 저희가 수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 원에서 킬러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후변화 2단원에 나온 내용이고요. 허블 법칙 우주 팽창과 별의 물리량과 H활동은 3단원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보게 될 중간고사는 기후변화와 별의 물리량과 H활도가 시험 문제로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킬러 같은 경우에 엘니뇨와 라니냐, 그 다음 외계행성계와 생명체 탐사인데 특별히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 문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료 해석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림과 그래프, 도표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면 어렵게 느낄 수 있어서 저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타임 어택에 대한 거는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압박감이. 하지만 자료 해석이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료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간에 대한 압박도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 해석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강남 상구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볼 중간고사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형식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의 물리량 같은 경우에는 도표 해석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외계행성계 탐사에서는 그림과 그래프 문항이 똑같이 나와져 있죠. 그리고 허블의 법칙과 관련지어서는 숫자 계산과 관련지어서 다음과 같이 비율비로 나오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은 해수에 대한 부분인데 EBS에 나왔던 실험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문항은 실험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서도 그림과 그래프, 그 다음 지구기후 변화에서도 그래프 문제가 동일하게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자료들이 지금 중간고사 때 저희가 나올 건데, 그럼 이러한 중간고사 때 나왔던 자료들은 수능까지도 연계가 될까라고 이제 생각해 주실 수 있는데, 수능에서는 당연히 더 연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볼 이 중간고사 파트들을
실제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한번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별의 물리량에서는 뭐가 중요했냐면 그래프 해석과 도표 해석과 그림 해석 중에 도표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표 해석을 할 건데 이것들을 분광형이나 절대등급이나 반지름이나 이러한 개념들을 같이 연결시켜서 수업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HR도는 아까 전에 봤던 그 별의 물리량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그려보겠고, 그래프에다가 점을 찍어서 별의 위치를 나타냈을 때 별을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의 분류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그 별의 분류를 했으니까 별마다 당연히 진화 과정이 다를 것이고, 진화 과정의 단계에서 어떤 단계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문항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인데 그 별을 나눴던 거를 안쪽에서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는 거죠. 안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고,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얘가 어떻게 진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봤던 별들 중에서 우리 은하 말고 우리 은하의 바깥에 있는 외부 은하들을 확인해 봤을 때 거기에 외계 행성들이 있을 건데 그 행성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을 그래프로 해석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해수에 대한 표층 순환이 있는데 이때는 지도 관계가 나오는 거고요. X축과 Y축을 통하여서 위도와 경도 값을 주는 것이고, 그 위도와 경도에서 바람의 방향을 통하여 해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는 연습을 하겠다. 그리고 이 연습을 통하여서 해수가 이제 흘러가는데,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바닷물들은 실제 움직이는 것인가? 그것까지도 같이 알아보는 연습을 하는 게 해수의 심층순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서는 특별히 엘니뇨와 라니냐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 대기에서 배웠던,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 봤던 시험 문제와 그 다음 2학기 중간고사에서 지금 배웠던 내용을 같이 합쳐서 상호작용 문제로서 문제를 내겠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구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는 우주 공간상에서 실제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말하자면 태양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을 알아보는 내용을 배우겠다라는 게 저희가 중간고사 때 배우게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본 개념들을 바탕으로 문제가 더 어렵게 나오면 실제 수능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림 하나만 주는 거고요. 이 그림 하나를 바탕으로 수학적인 계산까지도 가야 되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한다면 단순 암기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리지는 절대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문제가 현재는 그냥 기본 단순 암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다음과 같이 수학적인 요소도 같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같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저랑 같이 수업을 했을 때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수업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했을 때 공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줄기마다 각각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 가지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것인데 소단원별로 당연히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단원별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중요도를 인식하여서 암기할 수 있는 연습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항에서 어떠한 논리 구조가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문제를 풀고 그냥 풀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문항에서는 어떠한 원리 구조를 갖고 와야 조금 더 이게 손쉽게 풀리는 것인지, 그래서 자료의 연계성을 같이 찾아가는 연습을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래프 도표 그림이 꼭 해석이 돼야 킬러와 준킬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같이 알아보도록 할 것이고요. 자,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념책이 있고, 그 다음 주간지가 있고, 그리고 클리닉과 그 다음 매주마다 보는 이제 테스트를 바탕으로 수업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개념책 같은 경우에는 7개념 모의고사와 다지선다, 특별히 이제 서술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냥 끝난다가 아니라 이 개념을 바탕으로 서술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개념을 꼭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기출 유형이 조금 더 주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배웠던 내용과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할 수 있는지 같이 꼭 알아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리닉은 저희 이번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이 안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와서 저와 확인하고 그 부분들을 해결하여서 명확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단원 같은 경우에는 누적 테스트를 볼 건데, 누적 테스트는 오답률이 높은 문항은 지속적으로 피드백은 하겠지만 아이들이 시험 문제를 다시 한번 봄을 통하여서 꼭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표지 그림이 되는 거고요. 아름답죠? 자, 그래서 개념책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래프 문제, 그죠? 그리고 그림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 기본 개념서에도 그래프와 그림들이 다음과 같이 들어가 있어서 보고 명확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 문제 구성 또한 동일하게 배열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배웠던 이 그래프가 여기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나와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저희가 분석이라고 해서 애널라이시스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접하게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바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각각의 자료를 보고 어떠한 점들이 중요하고 생각나야 되는 개념은 무엇이고 어떠한 연계 포인트를 가지는지를 알아보는 연습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문항별로, 그러니까 유형별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보고 이 유형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구나 라는 걸 알고 실제적인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각 아이들마다 당연히 틀리는 문제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관리가 저는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원 누적과 반복 테스트를 통하여서 언제나 오답에 대한 그리고 약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겠다. 그래서 이 파악을 하고 저희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연락드려서 이 부분들을 어머님과 저와 같이 한번 맞춰서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같은 경우에 수업 이후에 같이 한번 저희가 올려줘서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한번 개념 공부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문제풀이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면 모의고사 문제 풀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영상 작업하였습니다. 자, 카톡에서는요, 저희가 문제를 확인을 하고 이 주차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 주차에서 어려울 것이다 라는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내주고 있고, 질의응답을 저희가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24시간 동안 명확하게 모른다라고 한다면 보내주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카톡으로 피드백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힘들다, 알아듣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준 피드백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아이가 듣고 목소리로 듣고 그리고 화면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클리닉은 예약이기 때문에 꼭 예약하고 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 출제 가능한 영역을 보시면 이제 그림 문제, 그렇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숫자 관계를 가지고 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오답 누적 테스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테스트 3주차 때는 오답률이 45%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틀렸던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시험 문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 아이 중에 한 친구가 다음과 같이 이러한 문제들을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차마다 확인을 하였고 주차마다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러면 이건 우리가 오답을 재확인하자. 그래서 재시험을 보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 주차마다 다시 한번 재시험을 보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틀리는 문항들 그리고 틀리는 유형들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와 이 오답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게 이번 수업의 가장 큰 목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8월 22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 그림, 그래프, 도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점이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보내주시면 정말 최선과 열과 성을 다하여서 우리 아이 가르치고 그리고 같이 성장하는 수업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희였습니다.